네, 오늘은 방합입니다. 방합은 형제합이고 가족합이고 세력합, 방위합, 계절합인데 삼합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삼합은 다른 계절에 있는 세 글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운동성을 추구하는 거고 방합은 같은 계절에 있는 그 글자들끼리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임묘지는 봄이죠. 사오미는 여름이죠. 신유술은 가을이죠. 해자축은 겨울이고요. 평소에는 각자 고유의 삼합 운동성을 추구하다가 외부 자극이 들어올 때 방합으로 무리지으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 자극이란 어떤 운에서 들어오는 충이나 그 기존에 있었던 운동성하고 반대되는 운동성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사주 원국이 해자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 사주에는 해도 해묘미로 따로 놀고 자도 신자진이고 축도 사유축을 평소 때는 그렇게 삼합 운동을 하고 있다가 만약 해자축의 반대가 사오미가 되겠죠. 네. 운에서 사오미 같은 글자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원래 있었던 이 해자축이라는 고유의 수 기운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오미 같은 경우는 사오미의 사화는 평소 때는 사유축 운동을 하죠. 오화는 어떤 운동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리 대답해 주시는데요. 네. 미토는요? 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사오미로 계절성은 여름으로 모여 있어요. 신유술 같은 경우에 신금은요? 신자진이죠. 유금은요? 사유축이죠. 술토는요? 인호술이죠. 네. 그런데 얘네가 모여서 방합을 하고 있으면 신유술 가을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방합 같은 경우는 이 세 글자가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같이 공통의 운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운동은 삼합으로 각자 하고 싶은 삼합 운동하면서 외부의 자극이 들어올 때 이때 뭉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뭐 나하고 동생하고 성격 차이가 완전히 뚜렷한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랑 동생이 좋아하는 게 다른데 배달 시켜가지고 치킨이 딱 왔을 때는 같이 모이는 거예요, 거실로. 삼합은 목적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합은 목적성보다는 필연성이 더 강해요. 방합으로 뭉쳐야 될 상황이 많아질수록 삼합에 지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삼합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운동성이잖아요. 단점이자 어떤 부작용은 이런 묶는 작용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확률이 삼합보다 높아요. 그러면 나는 밖에 나가서 이걸 하고 싶은데 집에서 못하게 해. 나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밤에 나가지 말라고 하셔. 해묘미에서 해라고 치면은 해묘미에서 해는 해묘미로 목 운동하는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해자축으로 묶여 있으면 해자축이 수 기운이 왕성한 구간이죠. 네,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보시지 말고 이 사람이 원하는 삼합적인 욕망은 이건데 이 방합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겪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삼합으로 화운동하고 싶은 사람인데 방합도 화로 뭉쳐 있으면 굉장히 그 기운을 활발하게 쓰고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방합은 평소 때는 따로 떨어져 지내던 일가 친척들이 할머니 생신 때 다 모인 거예요. 할머니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자 모인 거죠. 여기 어떤 이해관계는 들어가지 않죠. 이런 게 이제 방합이죠. 근데 반대로 방합이 불편하게 작용하면 내가 오늘 되게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는데 사업 미팅은 삼합이죠. 근데 집에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미팅에 불참을 하게 된 거예요. 나를 묶어서 내가 삼합 운동을 하는데 불편하게 작용을 한 거겠죠. 네. 근데 거꾸로 보면은 사회에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가 오늘 제사가 있어서 야근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합을 일종의 역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주를 보실 때 삼합적 관점하고 방합적 관점으로 보실 때 우선은 삼합 글자 하나하나마다 특히 월지하고 일지의 삼합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방합적으로 뭔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나. 그래서 삼합오행하고 방합오행하고 오행이 같으면
네, 실제로 그런 환경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인묘진이 합쳐서 가잖아요. 인목, 묘목, 진토. 얘네 셋이서 봄의 글자들이죠. 근데 목은 우리가 방향으로 얘기할 때 동쪽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동방이고 목국이라고 이렇게 인묘진이건 사옴이건 뭉쳐가지고 세력을 이룬 것들을 이제 명리에서는 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묘진, 동방, 봄, 목국. 근데 결국 이거는 어떤 오행 기운이 강하냐? 목이 강하다는 거죠. 해묘미는 목을 추구한다라고 보고 인묘진은 진짜 목이 강한 거예요. 기운이. 사오미는 남방, 남쪽이죠. 화가. 네, 이 남방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름이고 오행으로는 화기운이 왕성해져 있는 상태예요. 12운성으로 봐도 인목, 묘목, 진토의 목기운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갑목, 을목이. 네. 사오미에는 병화, 정화 기운이 가장 왕성하죠. 네. 신유술에는 금 기운이고. 그런데 신유술은 이제 방향으로는 서쪽이죠. 그래서 마지막 해자축은 방향으로는 북방이고 계절로는 겨울이고 기운으로는 수기운이에요. 방합으로는 인묘진이 목기운인데 삼합으로는 해묘미가 목을 추구하죠. 네. 방합으로 사오미는 삼합으로 뭐예요? 네, 맞죠. 인호술이죠. 네. 방합으로 신유술은요? 네, 삼합으로 사유축이죠. 방합으로 해자축은요? 네, 삼합으로 신자진이죠. 네, 요 개념들은 사주 보시면서 두고두고 계속 쓰게 되는 개념들이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자주 보시고 얘기해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외워져 있으실 거예요. 올해는 경자년이죠. 네, 그럼 해자축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신자진에서도 한가운데 있죠. 네, 내년 신축년은 삼합으로 뭐죠? 그렇죠. 사유축 금운동으로 하겠죠. 네, 방합으로는요. 해자축 겨울의 끝에 있죠. 방합의 중요한 조건은 월지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월지 삼합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추구하는 목적성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내 월지의 삼합 운동성과 그리고 월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방합이 같은 오행일수록 그 특성이 더 뚜렷하겠죠. 중요한 건 월지가 꼭 왕지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월지가 좌우묘유가 아니더라도 한 글자는 위치상으로 이제 월지에 포함이 돼야 방합이 성립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합도 왕지가 있어야지 반합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쵸. 근데 이제 운까지 개입해 보면은 살면서 다 맞춰지는 때가 와요. 예를 들어 뭐 월운으로 치면은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묘가 있는 상태에서 매년 진월만 되면은 인묘진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매년 벌어지면 내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렇죠. 번거로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월운회까지 활용해서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반합은 왕지를 포함한 두 글자의 합이고 방합보다는 작용력이 약할 것이다. 선생님 사주 구조에서 인묘 진이 있을 때 만약에 삼합은 유가 운에서 들어와서 묘를 충하면 삼합은 해체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방합은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충이 들어와도 해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 때 인은 인호수를 하고 있고 묘는 해묘미를 하다가 만약에 유가 들어와가지고 묘를 막 묘의 운동성을 이제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인하고 묘가 뭉치는 거예요. 목기운으로. 합의 오행과 지지 특성, 인자 등이 이 사람 직업과 활동성에 영향을 주는데 일종의 인생의 틀로 작용하는 거죠. 나의 환경적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지지가 인묘진이다 그러면은 나는 계속 오행 목과 관련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다. 사움이다 그러면 화기운이 왕성한 환경에서 지낸다. 신유술이다 그러면은 금기운이 왕성한 환경에서 지낸다. 해자축이면 수기운이 왕성한 환경에서 지내는데 하나하나씩 나눠보면 뭐 년지가 해다. 그러면 인생 초반부에는 같은 해자축에 뭔가 수기운이 뚜렷한 환경이어도 그 안에서 해묘미의 어떤 목을 추구하겠죠. 그런 특징들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합쳐서도 존재하는 거죠. 내 사주 지지에 방합이 뚜렷하다는 건 한 가지 오행으로 몰렸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 몰린 오행의 특성하고 인자들을 직업이나 아니면 내 전공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게 긍정적이겠죠.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